안녕하십니까. 시효의 빛의 서진우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예고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가족법인 차등배당을 활용한 절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방송 녹음했을 때 목소리 굉장히 안 좋았죠? 지금도 100%는 아니에요. 그런데 안 나아지고 있어서 녹음을 계속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목소리가 좀 100%는 아니지만 그리고 앞으로 100%가 안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양해 부탁드리고 조금 듣기 안 좋으신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좋은 내용 말씀드릴 거니까 재미있게 그리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이 뭐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중에서 일반적으로는 요 증여에 대한, 그렇죠?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무언가 준다. 일반적으로 증여를 할 때 이게 이제 무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증여세가 최소 10%부터 최대 50%까지 이 세율은 상속세하고도 똑같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게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게 맥스 증여세가 50%. 그런데 만약에 가족 법인에다가 이 법인에다가 증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똑같은 증여지만 법인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죠. 대신 법인세를 내는 겁니다. 이 세율은 이제 곧 바뀌게 될 11%에서 22%까지 계산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이라고 했을 때 맥스 세금이 22%. 그러니까 엄청 큰 법인 말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족 법인이라고 했을 때 22% 정도를 넘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22%로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 이 법인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좀 더 효율적일 거냐라는 건데요. 자, 가족법인의 지배구조예요. 가족법인의 지배구조는 이 법인이 특수 관계법인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가족법인이다. 가족, 뭐 배우자도 있을 수 있고 자녀도 있을 수 있고 뭐 많죠.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흔하게 표현하는 거는 자녀들에 대한 거예요. 자녀분들이 대주주로 있는 이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가족 법인을 말하는데 가족 법인에서 우리 자녀가 2명이라고 했을 때 지배구조는 50%대 50%로 똑같이 반반 지배구조를 가져간다. 네,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족 법인, 뭐 혹은 특수관계 법인이에요. 그러면 이 법인에다가 증여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부모님이 다이렉트로 자산을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부모님의 법인이 자녀 법인에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가족법인, 우리 이 가족법인이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 왜? 여기다 돈을 어떤 방식으로든 줄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산이 증식이 되겠죠. 그 증식 방법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정 법인의 이익 증여. 그러니까 부모님의 법인이 혹은 부모님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 법인의 증여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인 주주의 차등 배당. 자, 부모님의 법인이 자녀 법인의 차등 배당을 하는 걸 말하죠.
오늘 총 주제가 이거예요. 네, 오늘 전체 내용이 차등 배당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배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있죠. 일감 몰아주기. 그러니까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 3. 이 법령이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법인이 자녀 법인과 거래를 하는 거죠. 어떻게?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조를 한다. 그러면 자녀 법인이 유통을 하게끔 일을 준다. 이게 이제 일감 몰아주기예요. 그리고 일감 떼어주기라는 게 있어요. 일감 떼어주기. 이거는 뭐냐면 부모님의 법인이 뭐 제조를 해서 자녀 법인이 유통을 하게 한다. 이게 아니고 부모님의 법인이 제조를 하는데 이 중에 한 50%의 제조 이 부분이 어떤 거래처가 있을 거잖아요. 거래처의 일감들을 이렇게 자녀 법인의 일감을 떼어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와 이 일감 떼어주기는 중소기업은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들이 막 인터넷에 유튜브에 그리고 막 떠돌아다니고 있죠. 자녀 법인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중소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법령을 한번 볼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우리는 부모님의 법인이 자녀의 법인과 같이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증여라는 거래를 하는 거죠. 증여. 그러면 여기 보시면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이익의 증여의제라는 거는 어느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법인세 여기에 증여세까지 내게 하겠다라는 건데 어떤 거냐면 무상으로 제공을 받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계산을 하냐? 지배 주주별로. 우리가 예시 들었던 게 50%, 50%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2억을 준다라고 했을 때 각각 50대 50이니까 1억과 1억의 이익을 얻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언제 어떠한 세금이 나올 거냐라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증여의제 이익 계산법이 여기 나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 5 1항을 적용을 할 때, 자 1항이 뭐죠? 무상으로 제공을 받는 것. 요게 이제 요거예요. 준다. 법인이 법인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특정 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그러니까 증여세 부과가 되는 경우는 증여의제 이익이 1억 원 이상일 때로 한정한다. 그러니까 1억 이하는 증여의제가 없다.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1억이죠. 그럼 1억 원 이상이니까 만약에 이걸 이상이라고 봤을 때 부과가 되는 건데 여기서 어떤 게 있냐? 기존에 냈던 법인세를 빼준다. 그러니까 여기는 2억에 대해서 뭐 2,200만 원의 법인세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100만 원씩 빼게 되면은 당연히 8,9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증여의제가 없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법령의 해석이에요. 차등 배당을 활용한 자산 이전이에요. 어떻게 줄 거냐라고 했을 때 차등 배당을 하는 것과 증여를 하는 것과 차이가 뭐냐? 증여는 그냥 통으로 법인세가 나와요. 법인세. 그러면 11%에서 22%까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왜 제가 차등 배당을 강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차등 배당은 입금 불산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계산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입금 불산입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족법인을 활용한다, 어떤 차등 배당을 활용한다라는 그런 모든 이야기를 함축해서 보면 자녀 법인이 부모님의 법인의 지분 20% 이상을 확보했을 때 혹은
확보를 하는 단계를 가져갈 때 이런 가족법인의 전략을 쓴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증여를 한다. 그러니까 2억을 증여한다라고 볼게요. 2억 증여. 그럼 일반적으로 법인이 법인에게 증여를 하건 아니면 개인이 법인에 증여를 하건 어떻게 나오죠? 법인세가 11% 해서 2,200만 원의 법인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차등 배당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아빠가 예를 들어서 100%를 갖고 있다가 20%를 자녀 법인에 증여를 했다. 아버지는 80%. 그러면 이제 자녀 법인이 자녀 1, 자녀 2 해서 50%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차등 배당을 하게 된다. 그럼 2억을 우리가 예시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증여하는 것과 2억을 배당하는 것과의 차이. 2억을 배당하게 되면 원래는 법인세가 나오게 되겠죠. 2억을 무상으로 받은 거니까 요거 또한. 근데 여기서 보면 피출자 법인에 대한 출자 비율이 20% 이상일 때 입금 불산임률이 뭐가 있어요? 80%. 80%라는 건 뭐냐?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수입으로 보는데 요거를 법인세를 공제를 해줄게. 요런 얘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2억에 80%를 공제를 해주죠. 그러면 1억 6천은 세금이 없다. 그래서 4천만 원에 대해서 법인세 11%. 얼마죠? 440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증여를 하게 되면 2,200만 원의 세금이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분을 확보를 하고 차등 배당을 하게 되면 440만 원의 법인세밖에 안 나온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그러면 주주가 더 다양하게 되면 더 많이 차등 배당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왜? 한 명당 1억이 넘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 일반 증여에 대한 법인세와 그리고 차등 배당을 했을 때 법인세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족 법인을 만들어야겠죠. 혹은 있는 걸 어떻게 활용을 하거나. 그러면 설립 방법은 이제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을 신규로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어떤 법인이 있었다 그걸 활용을 하는 거죠. 혹은 뭐 입찰 혹은 또 새로운 거래처 이렇게 생겼을 때 대부분 요 신규 설립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법인 이제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이 법인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라고 하면 주식만 보유한 법인 이거를 우리가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홀딩스 혹은 지주 회사. 원래 이 내용 뜻은 조금 다른데 그냥 알아듣기 쉽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식해 보이는 말로. 보통 이제 지주회사가 좀 어울리죠. 지주회사가 이제 지분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주식만 보유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돈만 투자하고 나는 이익금을 얻을 거야 라고 해서 지분만 확보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실제로 어떤 일감 몰아주기나 일감 떼어주기로 해서 정말 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법인 이렇게 운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세요? 뭐 둘 다 뭐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은데 만약에 이제 자녀가 또 새로운 아이템이 있거나 어떤 것들이 있으면 사업을 하는 법인이 좀 더 나이스하겠죠. 좀 더 좋겠죠. 근데 정말 이제 자산 이전에 대해서만 이제 신경을 쓸 거다 그러면 주식만 보유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인을 만들 때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지 좀 살펴볼게요. 자, 신규 법인을 설립을 하던 뭐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법인으로 하시던 뭐 많잖아요. 법인 설립의 단계가. 그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이 지배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지분율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가족 법인의 주주 구성은요. 좀 지켜져야 할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주식에 대한 비율이 최대한 균등하게 가야 된다. 이건 좀 다시 한번 옆에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청년 창업은 당연히 이제 그 청년 창업에 대한 대상자가 뭐 이제 한 명이다. 그랬을 때 대주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때는 지분율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주주 구성을 할 때 자녀도 있을 건데 또 자녀가 결혼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손자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 그러면 우리 손주 손녀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다 넣어서 세대 생략 증여가 가능하게끔. 이게 어떤 거냐면 세대 생략 증여를 하게 되면 뭐 1,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세대 생략을 했을 때 1,3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이렉트로 법인의 주주로 만들어 버리면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구성을 좀 디테일하게 해야 돼요. 가족법인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요 최대한 균등하게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주가 2명으로 예시를 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반을 하게 되면 50대 50이죠. 그런데 또 이제 그런 대표님들이 있어요. 뭐 아들, 딸 이런 것도 따져. 아니면 혹은 좀 이제 물려받아야 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70%대 30% 이렇게 구성을 해요. 또 이거 잘못된 거예요. 되게. 왜 그러냐면 균등하게 해야 되는 게, 만약에 우리 법인에서 차등 배당을 하거나 증여를 하거나 다 똑같아요. 차등 배당을 하게 된다. 2억을 했다. 그럼 우리 아까 5대 5였을 때는 1억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70%가 1억 4천을 받는 거고 30%는 6천만 원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요런 문제가 발생해요. 아까 증여의제 이익이 1억 이상이면 증여세를 낸다라고 했죠. 요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되는 부분은 이렇게 증여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차등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죠? 지속적으로 줘야 되잖아요. 지속적 영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세금을 낸다?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물론 이제 뭐 청년 창업 때문에 그런 경우에나 뭐 진짜 뭐 주기 싫어. 둘째한테 뭐 혹은 셋째한테 혹은 이 장남은 뭐 필요가 없어. 이랬을 때 주기 싫은 사람한테는 안 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정말 영속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차등 배당으로 전략을 세우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균등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가족 법인이 부모 법인의 주식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3가지밖에 없어요. 또 있긴 있어요. 근데 제 방송은 항상 좀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첫 번째, 사고 파는 거. 그러면 이제 사고 팔려면 여기에 이제 처음에 돈이 있어야겠고, 살려면 여기도 주식 가치가 낮아야지 좀 수월하게 사고, 뭐 10%든 20%든 확보를 하겠죠. 그리고 증여, 방금 우리가 계속 설명했던 증여. 그러면 법인세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안 낼 수는 없어요. 세금은 우리가 안 내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걸 찾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여의제, 방금 전에 70% 30% 설명했을 때 1억을 초과한다. 그럼 증여의제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부모님 법인이 이제 신주 발행을 해서 증자를 하면서 이제 요 자녀 법인이 증자에 참여를 하는. 근데 요것도 굉장히 디테일해야 돼요. 저가 발행할 거냐, 시가 발행할 거냐,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모르셔도 돼요. 네, 하지 말죠. 그래서 매매, 증여 이거 2가지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세금은 딱 2가지. 법인세와 증여세. 요 2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여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법인세를 낼 거고, 1억을 초과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증여세를 내야 되고 추가로. 그렇죠. 그래서 요 2가지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잘 구성을 하면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가족법인의 차등 배당은 지속적으로 자산을 이전시키는 데 쓴다. 이걸 활용한 대기업들이 많죠. 상장 기업들도.
네, 그래서 최대한 확보를 하고 차등 배당하고 뭐 등등등등 많아요. 어떻게 지분을 확보하는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모님 법인의 지분이 이제 아버지가 50%, 어머니 50%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업 가치는 한 30억 정도가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확보를 하는 거예요. 자, 자녀 법인이 그냥 6억이면 몇 프로요? 20% 증여를 받는 겁니다. 요때 법인세는 1억 1천만 원이 나와요. 법인세 언제 내요? 대부분 3월 말에. 그러니까 이것도 기간에 따라서 전략을 잘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정기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억을 증여해서 한 번에 20%를 확보하게 되면 차등 배당에 최적화된 80%의 입금 불산입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법인세 1억 1천만 원 내고 또 뭐가 나온다고 했죠? 원래 증여세. 자, 그러면 여기서 3억 이렇게 받은 것과 똑같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증여세가 나온다, 안 나온다? 네, 지금 이 경우에는 추가로 증여세는 없다. 크게 써드릴게요. 증여세는 없다. 이게 이제 CU앱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입니다. 이렇게 주식을 6억을 한 번에 증여를 해도 법인세를 제외한 증여세는 없다. 네, 굉장히 획기적인 이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배구조를 확보를 해서 차등 배당을 계속 받을 거잖아요. 우리 자녀분에게 자산 이전을 시키고 싶으신 대표님들은 여기 오른쪽 위에 상담 전화번호 있으니까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증여세 없이 이렇게 지분 확보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증여의제 발생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녀 법인이 20%를 확보하고 여기 이제 계속 이제 배당을 하는 겁니다. 배당. 네. 이렇게 해서 이 구조를 만드는 거죠. 증여의제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증여만 할 수 있나? 그게 아니죠. 다른 방법을 통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님께서 혹은 배우자분께서 이렇게 이제 두 명이 확보를 하고 있었으니까 좀 나는 개인적으로 어디다 투자를 해야 돼? 혹은 이제 아파트를 살 거야? 이랬을 때 돈이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어떻게? 가지급금 만들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배임, 혹은 횡령 이런 것들로 다 걸리는 거죠. 연예인 황모 씨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냥 가져갔다라고 해서 다 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이렇게 증여를 한 번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가장 편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기존 법인에서 엑시트를 좀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이렇게 방법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 법인에 4억을 주는 거예요. 아까 6억을 줬을 때는 여기가 20%였는데 지금 4억만 주식을 증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3%의 지분을 확보를 하죠. 그럼 법인세가 아까 1억 1천만 원에서 6,600만 원으로 줄어들죠. 얼마가 줄어들었어요? 4,400만 원이 줄어든다. 그러면 법인세가 일단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 상태에서도 입금 불산임률이 없는 게 아니고 30%의 입금 불산임률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일단은 30%의 입금 불산입을 가져가서 이렇게 돈을 확보해 가지고 다시 이제 부모님의 지분을 매입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겠죠. 양도세를 내고 그리고 기업 가치가 지금 30억이니까 그러지 막 100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30%를 활용해 가지고 계속 이제 주식을 사오는 전략을 써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억의 주식을 증여를 했죠. 그 다음에 잉여금 엑시트를 할 거예요. 어떻게? 배우자 증여를 통해서. 아버님이 이제 아파트를 사실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10억의 주식을
시가로 증여하는 겁니다. 요때 세율은 6.79%예요. 굉장히 저렴하죠. 법인에서 10억을 빼는데 6.79%밖에 안 낸다, 세금을. 늘 이익소각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숫자죠. 이렇게 증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당연히 해야죠. 주식에 대한 소각. 아버님이 받은 요 10억의 주식에 대해서 소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세금은 없고요. 요렇게 소각을 하고 났더니 어떻게 되죠? 자녀법인이 자연스럽게 13%에서 7%가 상승하게 됩니다. 요렇게 상승을 했을 때는 증여세나 어떤 세금에 대한 문제가 없다. 왜? 주식을 시가로 소각을 하기 때문에. 시가. 이게 이제 저가면은 문제가 돼요. 저가면 당연히 증여유지 이슈가 생기는데 이게 아니고 우리는 시가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시가로 하기 때문에 지분율 상승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차등배당 가족법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저기 제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가족법인 혹은 입금불산인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방송을 만들어 본 겁니다. 세미나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 이게 필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수 전략 여러 가지가 있죠. 자사주 전략, 그리고 가족법인 전략,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써야 된다. 앞으로 그래야 세금을 합리적으로 낼 수 있다. 너무 많이 내는 것보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정한 세금을 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족법인 오늘 어떤 내용들인지, 그리고 이렇게 지분 확보를 어떻게 하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법인에 대해서 솔루션이 필요한 대표님들은 COAB에 상담 신청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제가 반드시 도움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구독, 댓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COAB의 서진우였습니다.